오시 아줌마. 반갑습니다. 오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사이트,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기능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사이트는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과 인플루언서 랩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미디언스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미디언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잘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재밌는 서비스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전에 해시태그 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먼저 출시했고요. 그 후에 인플루언서 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해시태그 랩과 인플루언서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해시태그 랩과 인플루언서 랩은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의 통계에서 보지 못하는, 특히 해시태그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통계들, 내가 원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다양한 통계들을 제공해 주는데, 이걸 또 깊게 파다 보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딱 요만큼만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주 기본적인 단계의 해시태그 랩과 인플루언서 랩의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나는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요만큼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시 아줌마. 자, 먼저 해시태그 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검색할 해시태그를 넣는데요. 좀 비교를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해시태그와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만한 해시태그, 이 두 가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스크에 대한 해시태그를 넣어봤고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왠지 안 할 것 같은 그런 일본 여행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넣어봤어요. 마스크 72만 정도 되네요. 일본 여행 287만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할 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당장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총 포스트 수는 마스크가 적지만 트렌드 지수는 1.13이에요. 참고로 트렌드 지수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 물음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명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는 이렇습니다. 트렌드 지수가 1이 기준인데, 이 1을 중심으로 1보다 크면 최근에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야. 근데 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아, 그럼 0. 몇 되겠죠? 이거는 점점점점 사람들이 안 쓰고 있어 라고 하는 해시태그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트렌드 지수가 1.13,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점점점점 많은 분들이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일본 여행은 총 포스트 수가 많지만 트렌드 지수는 0.7입니다. 그러니까 0. 뭐라고 들어가면은 최근에 잘 안 쓴다,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려는 키워드가 트렌드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지고 있는 해시태그인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라이브 영역은 최근에 마스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게시글들의 업로드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저녁 7시 11분에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 29분, 33분, 36분, 42분, 45분, 48분 점점 해시태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분 새로운 포스트가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4시간 동안에 포스트는 이렇게, 라이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코멘트도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게시글들이 생기고 있네요. 자, 보시면 일본 여행입니다. 시간대도 4시, 1시, 11시 띄엄띄엄 있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포스트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매분 이렇게 포스트가 올라오는데 일본 여행은 없어요.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증가량 떨어지고 있고, 라이크도 떨어지고 있고, 코멘트도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인기가 없다라는 거. 라이브 태그, 요건 해시태그 클라우드인데요. 마스크와 같이 함께 사용된 해시태그
해시태그의 종류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수치로 말해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와 함께 많이 쓰는 키워드가 여기 코로나라는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 필터 교체 마스크 이런 해시태그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중심으로 함께 쓰는 건 여행 스타그램, 여행, 일본, 여행에 미치다, 부산, 일산, 그리고 일본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스크의 인기 게시글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좋아요와 댓글 수가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를 검색했을 때 이런 애들이 인기가 있는 게시글이구나. 정확한 인기 게시글의 정의를 보고 싶다면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면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게시물 중 라이크와 코멘트가 가장 많은 상위 게시글들을 말한다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애널리틱스로 가 볼게요. 월간 태그 분석이라고 있는데 마스크 여기 월간 보시면은 겨울때, 황사, 미세먼지 이럴 때 많이 썼고 5월, 6월, 7월 공기 좋고 이럴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폭주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다가 주르륵 올라갔어요. 일본 여행 작년에 2019년까지 이렇게 있다가 불매 운동과 동시에 검색량이 떨어지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해시태그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지, 언제부터 이 해시태그가 죽어가기 시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이 마스크 해시태그들은 급감을 하게 되겠고, 일본 여행 역시도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의해서 다시 여행을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또 해시태그 사용량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 수가 있고, 요번에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시태그에 쓰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트렌드 지수는 0.14, 엄청 낮죠. 애널리틱스에서 월간 태그 분석을 봤더니 12월에 엄청 많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러다가 또 12월이 되면 또 엄청 많겠죠. 이렇게 패턴이 존재하는 해시태그들이 있는가 하면 퇴근은 맨날 하는 거잖아요. 휴가가 아니고 나서는 맨날 퇴근을 하는 키워드인데 퇴근 시간대가 되니까 갑자기 포스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퇴근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고양이,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인기 있는 아이템이죠. 이 고양이는 보시면 포스트 수, 트렌드 지수 거의 초 단위로 게시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엄청 많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마스크나 일본 여행이나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이 포스트의 생성 수치들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지나 그러진 않습니다. 12월, 1월 요 때가 약간 떨어졌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평평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인기 포스트 반응 범위는 인기 게시글에 노출이 되려면 넌 대충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때라 요 정도면 인기 게시글에 노출이 될 수 있어 라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두 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입장이면은 요 키워드, 마스크라는 키워드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댓글과 뷰수 요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다 써보면 좋겠죠. 인플루언서를 고르실 때도 요런 키워드는 요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들을 확보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겠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기 포스트 반응 범위는 요 해시태그를 내가 인기 게시글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좋아요, 댓글, 뷰가 필요한지, 내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 해시태그를 노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인플루언서를 확보를 해야 이 해시태그로 노출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대략적인 가이드를 제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포스트의 유형은 이미지인지 비디오인지 캐러셀 형태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해서 컨텐츠 만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연관 태그 트리와 연관 태그 트리 탑 10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과 어떤 해시태그를 같이 쓰면 좋은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하면
이해하면 이래요. 미디언스의 해시태그 랩을 통해서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해시태그의 성향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인기 있는지, 언제부터 인기가 있어졌는지 없어졌는지, 이 해시태그로 인기 게시글에 노출이 되려면 좋아요, 댓글, 뷰 숫자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이 해시태그는 사진을 많이 이용하는지, 비디오를 많이 이용하는지, 캐러셀을 많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해시태그들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구성하시고 노출을 시킬 때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인플루언서 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시 아줌마. 다음으로는 인플루언서 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인스타그램에 아이디를 넣게 되면은 분석이 되는데, 미디언스가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기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통계들을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팔로워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신규 생성 채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인플루언서들을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립밤을 검색해서 처음에 노출이 되는 분의 계정에 들어와서 아이디를 복사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일반 사용자들은 라이브에 대한 정보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애널리틱스의 정보는 인플루언서의 미디언스의 광고주에게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를 보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하신다면 미디언스의 광고주가 되시면 모든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포스트는 85개, 팔로워는 11만 6천, 팔로우는 276 정도 되고요. 포스트 반응은 최근에 올린 12개 게시글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이 사람이 주로 올리는 건 이미지와 캐러셀 33% 있고요. 비디오는 없네요.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괜찮냐 안 괜찮냐, 좋냐 나쁘냐, 이거 사실 게시글만 보고 바로 판단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작성한 팔로워를 분석을 해봤더니 미디언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3,923개의 채널을 분석한 결과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쯤에 있어. 나쁘지 않네요. 특히 뛰어난 건 좋아요가 6.7이 상위권인데 5점이니까 꽤 괜찮네요. 댓글은 좀 낮아. 좋아요도 좀 낮네요. 이 게시글은 좋아요가 특히 뛰어난 계정이네요.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 작성한 해시태그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 포스트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애널리틱스인데요. 최근에 채널들이 성장했고 반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 계정 혹은 내가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 인플루언서의 채널의 현재의 성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로워의 인구 통계인데요. 이 계정은 약간 독특한 건 한국어가 23%, 기타는 어딜까요? 하여튼 한국어는 아니라는 거네요. 영어, 중국어 요렇게 들어있고요. reliable, 제 발음이 좀 그렇지만 reliable, 요거는 믿을 수 있는 팔로워가 33.7, suspicious, 좀 수상한 팔로워인데 48. 아마도 외국 계정이거나 활동성이 너무 미미하거나 유령 계정으로 의심되는 계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요 기타의 부분 중에 의심할 만한 팔로워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유형이 기본적으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어가 많아야 되겠고, 릴라이어블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인플루언서는 신뢰할 만하다, 이 기업 계정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령과 성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응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이 이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고 반응도 좋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인기 게시글 홍대 맛집입니다. 홍대 맛집을 검색해서 인기 게시물 중에 처음으로 뜬 놈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계정을 복사해서 인플루언서 랩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반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라이브 영역과 미디언스의 광고주가 볼 수 있는 애널리틱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살펴볼게요. 계정 유형은 일반 계정이고요. 포스트 개수, 팔로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포스팅한 패턴들, 컨텐츠 유형들, 그리고 이 계정은 특히 뛰어난 게 좋아요 평균이 엄청나네요. 댓글도 괜찮고 좋아요 100개당 댓글 분포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13만 3천 개의 채널을 분석을 했네요. 그리고 계정에 따라서, 그리고 미디언스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가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플루언서 태그 브랜드 채널은 게시글에 등록된 브랜드 채널에 대한 태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물 안에 이런 계정들이 태그가 되어 있더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애널리틱스 부분으로 가게 되면 포스트 반응과 팔로우 누적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반응이 떨어지거나 팔로우 누적이 멈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코로나가 영향을 엄청 미치고 있네요. 팔로워의 인구 통계를 보면은 한국어가 70%이고요. 신뢰할 수 있는 팔로워는 72%, 의심스러운 팔로워는 17%. 앞에 비해서 굉장히 이 채널은 매력적이다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이템에 대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봤을 때는 이 계정의 팔로워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유령 계정이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한국 사람의 계정일 가능성이 높더라 라는 거고요. 참고로 F2F는 팔로워와 팔로우가 똑같은 사람들, 여기 보시면 1.6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연령, 성별 보시면 요 계정도 10대 후반, 20대 중반, 20대 초중반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여성이 약간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들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려고 가고 있네요. 물론 몇 개 안 좋은 게시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까지 올라가는 걸 보아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더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폰 케이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요거 관련돼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뜨는 게시글을 클릭을 해서 아이디를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인플루언서 프로필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계정은 비즈니스 계정, 포스트, 팔로워, 팔로우, 그리고 최근 포스트 작성한 최근 포스트의 성향들, 그리고 컨텐츠 유형, 반응은 8만 개 정도 분석을 했는데요. 2.86이면 나쁘지 않네요. 특히 기업 계정에서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인다는 건 특히 좋아요의 반응률이 꽤 괜찮다. 그리고 인기 포스트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팔로우 누적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회색 그래프 보시면 최근에는 약간 성장률이 감소되고 있고요. 게시글의 반응도 3월 이후로는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워 인구 통계에서 한국어가 47, 기타가 46, 좋은 신호는 아니네요. 릴라이어블이 40.7, 서스피시어스가 40.9. 이 계정은 의심스러운 팔로워가 40 정도 되네요. 의심스러운 팔로워의 비중이 높네요. 그리고 연령, 성별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게시글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바닥에 깔려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 계정들은 요런 패턴, 왜냐하면 사용자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요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언스의 인플루언서 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계정의 전체적인 상황들, 얼마나 자주 포스팅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지, 특히 반응들, 이 반응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많이 노출되고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 영향력이 큰 컨텐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계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해시태그와 인기 게시글, 그리고 태그가 되어 있는 계정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계정에 따라서, 계정 환경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미디언스의 광고주만 볼 수 있는 이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계정의 성장세, 포스트의 반응들을 통해서 이 인스타그램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요게 참 재밌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로워의 인구 통계, 한국인이 많고 릴라이어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형이 많으면 좋겠다. 이 계정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연령과 성별에 관한 데이터들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처럼 한국어는 얼마 안 돼, 기타가 엄청 많아, 릴라이어블이 34인데 서스피시어스가 48.6이야. 그러면 이 계정은 신뢰도에서 좀 의심을 해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팔로워 인구 통계가 이 채널의 진정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응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디언스에서 제공해준 해시태그 랩과 인플루언서 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 아줌마.